네, 이게 그 타임이 약간 그 VR 컨버팅하는 부분은 사실 전달드릴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엔진이 좀 편리하게 잘 돼 있어서 컨버팅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을 딱 이렇게 50분 50분으로 나누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전반부에다 조금 더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VR 부분을 이제 조금 시간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VR 버전으로 포팅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VR 버전으로 포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내용들은 일단 VR에서 게임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템플릿을 VR 템플릿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내 게임에 맞게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VR에서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 아까 이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VR에서 이제 UI 버튼 인터랙션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2D에서는 화면을 터치하거나 클릭을 하면 되는데 VR에서는 이제 뭐 모션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내 그냥 게임패드 같은 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식이 다르죠.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VR에서는 이 실제하는 월드를 더 크게 볼 것인가 작게 볼 것인가 이것마저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VR에도 되고 모바일에도 되고 PC도 되게 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패키징을 했더니 얘가 에러가 나더라. 왜 에러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드렸던 그 예제 게임을 VR 모드에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손목에 보시면 그 UI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닛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스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스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손목에 보시면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점수, 그 포인트가 얼마인지 이게 지금 실제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스폰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점수가 높은 이런 유닛들은 자동으로 색깔이 이제 회색으로 바뀌는 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VR 월드에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월드를 크게 볼지 작게 볼지 이제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일단 제일 처음인 VR에서 게임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VR 템플릿이라고 하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추가하시냐면 엔진에서 이거 몇 개 끌게요. 일단 엔진에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피처들을 쉽게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콘텐츠 브라우저에 신규 추가라고 하는 버튼 누르시고 여기 피처 또는 콘텐츠 팩 추가 누르시면 그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 만드실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템플릿들 있잖아요. 이걸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거 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 VR 관련된 이제 피처들은 여기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내 프로젝트에 VR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정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손이라든가 뭐 잡는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된 하나의 이 그 프로젝트 같은 것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추가된 그 VR 버추얼 리얼리티 이 팩을 실행했을 텐데, 실행을 하면 모션 컨트롤러를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보시면 이제 텔레포트도 하실 수가 있고, 텔레포트를 해서 물건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은 물리가 적용이 됩니다. 막 던질 수도 있고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이브에서만 되느냐? 아닙니다. 오큘러스 터치에서도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설정 없이 기본 그거 세팅을 그냥 오큘러스 터치에서 실행하시면 똑같이 텔레포트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도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모션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야 이제 좀 더 좋겠죠. 이 모션 컨트롤러는 월드 위에 게임 모드 존재하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월드 위에 이제 레벨이라는 것을 올렸을 때 월드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공통적인 게임 모드가 하나 있고, 걔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언리얼 에디터에서 보시면 이 블루프린트에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 있는 게임 모드를 선택하시면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게임 모드가 하나로 딱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맵을 열든 간에 일단 그 게임 모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근데 나는 이 맵에서는 그걸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맵에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맵마다 따로따로 설정하시려면 이 월드 오버라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지금 그렇게 존재하죠. 근데 이제 이 모션 컨트롤러를 이제 사용할 때 게임 모드를 사용해서 만약에 스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나만의 게임 모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VR 피처를 추가할 때 걔가 또 다른 게임 모드를 갖고 있으면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방법은 이 게임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 보시면 BP 모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폰을 하나 월드에 올려만 놓으시면 걔가 알아서 손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얘는 실제로 어디서 찾으실 수가 있냐면 그 VR 피처팩을 추가하셨을 경우에 이 버추얼 리얼리티 블루프린트라는 게 생기고요. 이 블루프린트 안쪽에 이제 열어보시면 여기 모션 컨트롤러 폰이라고 하는 이 폰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폰을 이제 월드에다 올려놓으시면 그 폰이 알아서 손 같은 걸 생성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앞 시간에 배웠다시피 내가 그 폰에 빙의가 안 돼 있으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내가 그 폰에 만약에 빙의가 되면 그 손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점 유의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해서 이 모션 컨트롤러 폰이 있을 때 양손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폰이 그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왼손이랑 오른손을 자기가 만듭니다. 딱 월드에 생성되자마자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손은 그 안에 존재하는 그 픽업 큐브라는 것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미리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모션 컨트롤러 폰이라는 것을 넣고서 실행할 때 VR에서 봐야 되니까 일단 VR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VR 프리뷰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바로 VR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VR을 세팅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게요. 일단 그냥 바로 VR 프리뷰를 누르시면 VR 월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양손을 만들려고 하는 그 VR 컨트롤러, 아까 폰이었죠? 모션 컨트롤러 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월드에 VR 모션 컨트롤러 폰을 올려놓고 나서 게임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그냥 실행하면 없지만 근데 월드에 모션 컨트롤러 폰을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게임을 실행을 하면 그 모션 컨트롤러 폰이 손을 생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어서 내가 만약에 그 모션 컨트롤러 폰에 빙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손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그럼 이제 이렇게 VR 모드에서 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내 게임에는 내 게임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텔레포트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 저희 그 샘플에서는 그 다음에 그 어떤 위치를 지정해서 스폰 같은 것도 할 건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설정할 거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아까 그 보셨던 모션 컨트롤러 폰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용을 할 거예요. 이용을 할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피처를 달 거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방법처럼 그냥 상속을 딱 해버리면 됩니다. 이 모션 컨트롤러 폰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 텔레포트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그 오른쪽 터치를 누르시면 텔레포트가 레이저가 나가서 이제 땅 쪽으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그 손이 이렇게 닿는 그 떨어지는 그 위치에 나의 유닛들을 이제 스폰할 거예요. 텔레포트는 안 할 거고 그 위치만 딱 내가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준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텔레포트의 방식을 내가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함수를 한번 열어보시면 텔레포트 라이트라고 하는 이 액션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얘가 텔레포트를 할 때는 액티베이트 텔레포터라고 하는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면서 텔레포트 레이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른손을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손에 있는 이 텔레포트 레이저는 당연히 꺼져야겠죠. 그래서 왼손에 있는 텔레포트 레이저는 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요거를 먼저 하면 이걸 바로 이제 상속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션 컨트롤러 폰의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걔를 상속받아서 거기서 그것들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일단 얘는 PWM 폰이고 MC는 모션 컨트롤러고 그다음에 VR은 VR에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PWMC VR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열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 텔레포터를 켜고 끄는 액션인 액티베이트 텔레포터랑 디세이블 텔레포터를 이제 제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텔레포트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레이저만 딱 나가고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얻어오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레이저가 떨어진 그 땅에 붙은 위치, 그 위치를 내가 딱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이 모션 컨트롤러 폰의 소스를 또 열어보면 이 execute teleportation이라고 해서 그러면 텔레포트를 실행해라 라고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따라가 보면 그러면 그 텔레포트를 할 그 위치 값을 받아오는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아주 잘 해준 건 뭐냐면 그 위치만을 딱 반환하는 함수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된 상태에서 그 텔레포트 했을 때 떨어지는 그 위치를 바로 받아오도록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R 입력을 설정해줘야겠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것이 동작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PDF 파일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입력을 이제 넣었는데 aim start라고 하는 액션을 이제 제가 사용할 거예요. 그 액션 이벤트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액션 이벤트에서 사용될 모션 컨트롤러는 이제 스팀 터치 1이에요. 그러니까 스팀에서 여기 보시는 그 오른쪽 컨트롤러를 이제 건드렸을 때, 클릭이 아닙니다. 터치를 했을 때 실행이 되는 거고, 이제 떼면 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m start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 PC 메인 게임이라고 하는 나의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입력을 받으니까 그 입력 받는 이제 걔를 열어서 에임 스타트라고 하는 이 에임 스타트 되죠? 이 에임 스타트를 이제 했을 때 이 플레이어 액터라고 해서 제가 미리 설정한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이제 지금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바뀌냐면 플레이어 컨트롤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열고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자기가 지금 VR 모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시작되면 얘가 지금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있냐 없냐를 먼저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없으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는 그냥 그 내가 보는 이제 위젯 같은 거를 이제 띄우면 되는 거고,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특이사항이 뭐가 있냐면 내가 만든 그 모션 컨트롤러 폰도 존재할 거고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 생긴 거를 따로 레퍼런스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제 레퍼런스를 여기 보면 이제 플레이어 액터라는 곳에 제가 저장을 했어요. 그 플레이어 액터라는 곳에 저장을 해서 그 플레이어 액터가 존재하는지 정상인지 한번 판단해서 정상인 경우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더 진행을 합니다. 네, 플레이어 액터의 오른손, 왼손이 존재하면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aim start VR이라고 하는 여기 그 다음에 그 손을 떼었을 때 그러니까 릴리즈 상태에서는 똑같이 가서 이제 그 aim and VR이라는 함수를 호출했고요. 그 함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텔레포터를 이제 켭니다. 켜고 끕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다 설정했을 때 엄지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텔레포트 레이저가 나가고 떼면 떼지죠. 일단 여기까지만 설정했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한다고 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대신에 이 눌렀을 때랑 뗐을 때 레이저가 나가고 그다음에 떼면 떼지는 거, 없어지는 거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텔레포트를 내가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바꿨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위치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원래 게임에서 나오는 버튼을 눌렀을 때 유닛이 바깥으로 스폰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이제 게임을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화면 정보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연동해야 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위젯 블루프린트를 제가 따로따로 모듈형으로 나누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위젯에서 보시면 버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버튼을 따로 모아놓은 요만한 이제 위젯의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그 PC 화면이나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배치하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VR 환경에서 그냥 얘를 그냥 가져다 쓸 거예요.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쓸 거고, 네, 일단 다 끌게요. 너무 많다. 네, 가져다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VR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오른손에 이제 엄지 손가락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내가 딱 위치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제 위치시키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가지 이제 추가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바이브의 버튼 이제 트랙패드의 위쪽 오른쪽이냐 뭐 아래쪽이냐 이거가 이제 조금 더 추가된 게 있고요. 요 변경하는 코드는 한번 직접 열어보세요. 요거 한번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른쪽에는 이제 얘가 코스트가 얼마인지 표시하는 것도 이제 같이 들어가요. 다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젯 블루프린트를 아까 그 위치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아래 방향에다가 여기다 UMG를 이렇게 추가를 할 겁니다. UMG를 추가할 때 VR 모드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3D 모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3D 모드의 위젯을 어떻게 추가하는가? 이건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블루프린트, 부모 블루프린트를 먼저 찾아야겠죠. 이건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버추얼 리얼리티 블루프린트 안에 여기 BP 모션 컨트롤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모션 컨트롤러가 바로 왼손이랑 오른손이 되는 블루프린트고요. 한번 열어보면 여기 뷰포트에 보면 이 손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걸 하나 생성하면 한 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손 만들어서 좌우 대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손을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 만들어진 손 위에다가 제가 그 UMG를 붙이면 되겠죠. 붙이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상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BP 모션 컨트롤러를 상속을 해서 BP 모션 컨트롤러에 이제 VR에서 쓸 거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위젯을 바로 추가를 해야겠죠. 예, 실제로 열어볼게요. 저희 그 VR에서 사용된 모든 블루프린트는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열어보시면 그 뷰포트를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미 존재하는 컴포넌트들은 전부 상속됨이라는 게 이제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부모에서 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한 가지 이제 특성인 이 위젯 블루프린트, 이 위젯 블루프린트를 하나 제가 추가를 했어요. 어떻게 추가하냐면 컴포넌트 추가해서 위젯이라고 쓰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제가 손에다가 위치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손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얘는 어디냐면 요 핸드 메쉬, 요 핸드 메쉬의 자식으로 들어가야 거기 붙어서 계속 같이 다닙니다. 손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다니겠죠. 그 다음에 얘의 위치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 위치를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걸 또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가 위젯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젯을 추가를 하면 얘의 속성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속성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이 스페이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그 3D 월드에서의 판에다가 그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화면에 2D로 띄울 것인가 이걸 설정하는 거고요. 월드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판때기에다가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화면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VR에서 할 거기 때문에 월드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드로우 사이즈는 그 위젯을 가로 얼마, 세로 얼마로 이제 그 할 것인가, 그릴 것인가 이거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젯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 클래스가 어떤 위젯을 쓸 것인가 이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사용하는 그 게임 UI라는 것을 이제 설정해 주면 여기만큼 엄청나게 크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들어갔죠. 그럼 이 버튼을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 손에다가 붙여야 되니까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 스케일을 좀 줄여볼게요. 스케일을 0.1 정도 줄이고 네, 그럼 작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회전을 시켜볼게요. 회전을 이렇게 시키고 약간 이렇게 네 하고 아직도 좀 크기가 크니까 좀 더 줄여볼게요. 0.05 정도 네 하면 이제 이렇게 위치에 딱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젯을 원하는 위치에 이제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어떤 위젯을 그릴 것인가 어떤 크기로 그릴 것인가 그리고 그 위젯 블루프린트의 스케일을 조절하면 더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손목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의 게임과 그 위젯이 연결이 돼 있어야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버튼 눌렀을 때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레퍼런스를 전달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시면 일단 그 플레이어 컨트롤러 메인 게임에서 아까 VR인지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가시면 네, 여기에 게임이 딱 시작했을 때 내가 이게 VR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VR인 경우에는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게임 UI를 가져와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UI를 가져와서 이것을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 UI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한 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이제 커스텀 함수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면 지금 게임 UI를 가지고 와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러와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VR 모드가 아닌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VR 모드가 아닌 경우에는 위젯을 만든 다음에 게임 UI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VR 모드인 경우에는 아까 그 다른 핸드 같은 데 붙어 있으니까 걔한테 가지고 오라고 시켜요. 시킨 다음에 똑같이 게임 UI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쪽을 통과하든 아니면 아래를 통과하든 게임 UI에는 어떤 UI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똑같이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임 UI를 받아와라 라고 이제 시킨 거에서는 어떻게 반환을 받냐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상속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가져오는 거 설명드리고, 어떻게 상속을 받냐면 모션 컨트롤러 폰을 제가 상속받아서 PWMC VR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만드는 과정에서는 양손을 만들고 나서 그 손에 붙어 있는 위젯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PWMC VR을 열어서, 그래서 양손을 똑같이 만듭니다. 왼손 만들고 오른손 만들어요. 이 부분까지는 부모에 존재하는 똑같은 함수인데, 그게 실행이 되고 나서 내가 오른손에 붙어있는 그것을 이제 열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붙어있는 거에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아까 그 위젯이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이 위젯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위젯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고, 그 위젯 안에 들어있는 유저 위젯이라고 하는 그 위젯,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UMG에서 사용하는 그 기본 클래스입니다. 그 기본 클래스를 가져올 때는 get user widget object라는 함수를 통과시키면 여기서 이제 유저 위젯이라고 하는 그 위젯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환받은 위젯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게임 UI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서 맞으면 이제 반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내놔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실행하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걸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컬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돌려줘 하고 이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그때 이제 이 로컬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있던 게임의 위젯을 그대로 가져다가 VR 모드에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 모드에서 UI 버튼 어떻게 누르는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UI 버튼 누르는 방법이 클릭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터치 같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엔진에서 제공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위젯 인터랙션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그 VR에 사용되는 그 메시에다가 위젯 인터랙션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하시면 걔가 월드에 있는 UMG랑 상호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걔한테 이제 뭐 호버도 할 수 있고 클릭도 할 수 있고 뭐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예제에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가 내용이 조금 약간 복잡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건 이제 문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되는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세션에서 이제 짧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내용이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버튼에 바로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UMG에 있는 버튼이 실행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이 게임 UI라고 하는 거에 그 제가 레퍼런스를 저장을 했었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거기다가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은 어디다가 설정하실 수가 있냐면, 처음에 그 PDF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잠시만요. 여기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면 여기에 입력 부분이 있거든요. 입력 부분에 처음에 설명드린 액션 이벤트에 보면 유닛 A, 유닛 B, 유닛 C가 있고 여기다가 모션 컨트롤러 버튼 1, 2, 3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있는 바이브의 트랙패드 그걸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쪽, 그 다음에 동쪽, 남쪽을 각각 누르면 이제 1, 2, 3번이 실행이 되고요. 그 실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요 유닛 A, 유닛 B, 유닛 C라는 액션 이벤트가 그때 파이어가 됩니다. 그때 이제 액션 이벤트가 실행되고, 액션 이벤트가 실행되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위젯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온클릭드라는 이벤트가 원래 실행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이제 액션이 실행되게 그 위에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얹어서 내가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 커스텀 이벤트를 실행하면 똑같이 버튼을 누르는 효과가 발생이 되게 만들고 그 둘을 그냥 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버튼을 매핑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VR 월드에서 우리 게임이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월드 설정을 할 건데, 내가 이제 이 월드에서 이 월드를 크게 볼 건지 작게 볼 건지 이걸 설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해하실 게 있는데, 언리얼 단위입니다. 언리얼 단위는 1UU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현실에서의 1cm랑 똑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월드에서 이제 만약에 100UU라고 이제 이 사이즈를 보통 이제 뭐 거리도 그렇고 이 사이즈도 정하잖아요. 이게 100이면 100cm, 1m라는 뜻이고요. 그 VR 에디터에서 이제 월드를 보는 사이즈는 월드 투 미터스라고 하는 단위를 이 옵션 값을 이용해서 설정하는데, 월드 투 미터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월드에 존재하는 몇 UU를 현실 1m로 볼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UU를 1m를 볼 것이다 라고 100이라고 설정을 하면 현실이랑 똑같이 1대1로 보이시게 될 거고요. 200UU를 설정을 하면 200cm를 2m를 1m로 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월드가 작아 보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설정하는 거는 블루프린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이 월드가 이렇게 축소되는 거를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쑥쑥 자라나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넣어서 내가 그
샘플 게임에서 내가 월드를 조그맣게 아기자기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크게 봐서 내 그 유닛들 사이에 껴서 액션을 하게 할 것인가 다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플랫폼, 이렇게 제가 드린 샘플 게임은 모바일에서 빌드하셔도 동작하고요, PC에서도 돌아가고, 그리고 VR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왜 에러가 나냐면, 스팀 VR처럼 특정한 플랫폼에서만 제공되는 플러그인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팀 VR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안드로이드에 넣어서 돌리면 이제 이런 에러를 뿜으면서 죽습니다. 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팀 VR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를 일단 지금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지원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스팀 VR에 들어있는 어떤 그 객체를 내가 만약에 안드로이드에서 불렀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그 객체를 불렀으니까 그 객체에 연관된 그 플러그인들을 불러오라고 시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드로이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없다고 하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는 거라, 그러면 내가 지금 VR용으로도 돌리고 싶고 안드로이드용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 VR 객체를 내가 부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 게임이 돌아가게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스팀 VR에서 불러오는 객체들을 그냥 가둬버리면 돼요. 어디다 가두시면 되냐면 서브 레벨, 바로 스트리밍 레벨에다가 가둬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월드에다 나누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월드에 여기 여기 옵션 중에 창에서 레벨 누르시면 레벨이 보이는데, 이 레벨에 이 퍼시스턴트 레벨이 이제 항상 로드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통적인 유닛들을 다 넣어주시고, VR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까요? 여기 보면 VR 오브젝트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여기 이 FWMC VR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놨죠. 얘는 VR에서만 사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모바일에서만 사용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메라 하나, 제가 모바일에서 쓸 카메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놔서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응용하시냐면, PC 경우에는 딱 그 퍼시스턴트 레벨만 딱 불러오게 하고, 그 다음에 VR 게이밍 경우에는 VR 오브젝트가 들어간 스트리밍 레벨을 VR 시작하면서 딱 로드하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모바일 오브젝트 이거를 로드하면 되겠죠. 저희 그 소스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여기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있어요.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얘가 VR인지 확인한 다음에 VR이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뭘 했냐면 VR 오브젝트라고 하는 스트리밍 레벨을 로드하라고 시켰죠. 바로 아까 여기 VR 오브젝트라고 하는 스트리밍 레벨을 로드했고, 그럼 VR 객체가 같이 불러오면서 VR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나눠서 그 지원하지 않는 플러그인이 존재하더라도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이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을 따로 구분한 방법 정리해보면, 일단 아까 그 레벨을 나눠서 이제 가두라고 하셨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가둔 상태에서 그러면 통신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내가 아까 스팀 VR에 들어있는 어떤 한 그 레퍼런스를 내가 불러와야 되는데 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뭘 달라고 하겠느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중국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중국 사람한테 중국어를 말을 걸면 요청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퍼시스턴트 레벨에 존재하는 아이한테 인터페이스를 씌워요. 그 다음에 모든 액터를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온 액터들 중에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제가 말을 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그 VR 오브젝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VR 오브젝트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 너는 어디에 위치해 있니? 그 다음에 너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의 그 위젯, 뭐 오른손에 있는 위젯이 어디에 있니? 이런 것들을 서로 통신할 때 중국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 서로 누가 누군지 언급을 하지 않고 레퍼런스에 대한 클래스를 설정하지 않고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플랫폼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는 이 샘플 게임을 조금 더 이렇게 열어보시면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세션을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른쪽에서 나오시면 제가 질문 받아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음 세션 시작 때까지 계속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 바깥에서 제가 받을게요. 근데 다음 세션이 너무 재밌는 세션이라 제 거 질문은 뭐 나중에 하시더라도 일단 그거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